자, 그러면 제 이메일과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는 이 UI에 바로 접속을 했고요. 회원 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클라우드 런에서 배포된 NA-된 UI에서 회원 가입을 했는데 그 회원 가입 정보가 여기 클라우드 SQL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훨씬 더 운영적으로 안전하게 클라우드 런에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까지 붙여가지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로 NA-덴을 클라우드 런에서 배포를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 내용은 NA-덴 관련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에 NA-덴 셀프 호스팅이라고 해가지고 딱 CLI 명령어 3개만 실행해가지고 구글의 클라우드 런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NA-덴을 셀프 호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위에 지금 나오는 영상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저번 영상은 개발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도커 컨테이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도커 컨테이너 한 대만 띄워져 가지고 NA-덴이 실행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NA-덴 안에서 뭔가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관련된 정보들이 컨테이너 안에만 저장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컨테이너가 어떤 이유로 중단되는 경우에 혹은 삭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서 만들던 이러한 워크플로우 관련된 내용들이 다 휘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 상황에서 NA-덴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런으로 NA-덴 서비스를 실행하는 건 저번 영상과 얼추 동일하지만 거기에 구글 클라우드 SQL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를 NA-덴에 연결을 해가지고 NA-덴에서 발생한 어떤 데이터들이 모두 다 포스트그레 DB 안에 저장되어 가지고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운영 상황에서의 NA-덴 실행 환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저번에 참고했던 공식 문서죠. 저번에는 이지 모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듀러블 모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예전 이지 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세 줄이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만 하면 바로 NA-덴 서비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운영 상황, 즉 안정적인 모드는 훨씬 더 설정이 복잡하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뭔가 환경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DB 만들고 DB 관련된 유저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감 정보를 시크릿 매니저에 이런 식으로 저장도 하고 서비스 어카운트 관련된 설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비로소 클라우드 런 서비스를 배포하게 되겠습니다. 배포하는 명령어도 굉장히 길죠. 네, 이 과정을 제가 싹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만 따라오시면 안정적인 모드의 NA-덴 서비스를 구글 클라우드 런에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셀프 호스팅 하는 거기 때문에 워크플로우를 무제한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접속을 해서 프로젝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수-IT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요. 클라우드 쉘로 거의 대부분의 명령어들을 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쉘을 활성화시켜 주도록 할게요. 쉘 활성화는 여기 승인 누르고 이전에 한번 연결을 해봤으면 간단한 작업만 거치면 아마 승인이 잘 완료가 되어서 쉘이 뜰 겁니다. 설정되는 동안 제가 정리한 노션에 있는 흐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이 클라우드 런 서비스로 NA-덴을 실행할 건데 포스트그레 DB 만들 거고요. 시크릿 매니저라는 서비스에 데이터베이스, 즉 포스트그레 SQL DB에 사용되는 이런 비밀번호나 암호화 키 같은 것들을 여기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안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정을 하고 서비스 어카운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포스트그레랑 시크릿 매니저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권한을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설정한 다음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는 클라우드 런을 배포를 하는데 그 뒷단에 클라우드 SQL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사용되는 민감 정보들은 다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이 되는 이런 워크플로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콘솔에 돌아가 보니까 이렇게 클라우드 쉘이 잘 활성화가 되었고요. 여기서부터 공식 문서에 있는 것을 제가 노션에 싹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노션에 있는 명령어들만 보고
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gcloud auth 로그인을 해줘야겠죠. 로그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뜨는데 이 링크 눌러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로그인까지 버튼만 몇 개 누르게 되면 API 키가 뜨죠. API 키를 복사한 다음에 클라우드 쉘로 돌아가서 복사 붙여넣기 엔터 누르게 되면 자, 인증이 다 되었고요. 클리어 하고 다시 진행해 볼게요. 옆쪽에다가 네, 이렇게 창을 두 개로 쪼개 가지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스, 관련 서비스들을 허용을 해줄게요. 여기 있는 코드 다 치면 되고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설정이 완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젝트 아이디와 리전을 환경 변수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익스포트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환경 변수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전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아이디를 제 걸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바꾼 다음에 네, 엔터 치면 네, 환경 변수 등록이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SQL 데이터베이스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SQL 서비스에서 포스트그레 13 버전을 사용을 해가지고 DB 인스턴스를 하나 띄울 건데 gcloud SQL 인스턴스 create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na-then -db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할 거예요. 나머지는 네, 티어는 제일 작은 거 루트 패스워드만 원하는 비밀번호로 입력을 해서 바꿔가지고 명령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루트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우드 SQL을 CLI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되는 것은 요 옆에 메뉴에 들어가 가지고 클라우드 SQL 있죠. 요 클라우드 SQL을 누르시면 여기 지금 생성이 되고 있죠. 상태가 인스턴스 업데이트 중인데 이 초록색 원 모양이 안에까지 초록색으로 다 차야 준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10분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다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초록불이 이렇게 떴죠. 그러면 실행 가능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포스트그레 SQL 데이터베이스가 구글 클라우드 SQL 서비스에서 잘 구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3번까지 완료를 했죠. 그럼 루트 패스워드는 아까 현수 IT라고 제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은 DB 내부에 na-then이 사용할 전용 DB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gcloud SQL 데이터베이스 create 한 다음에 na-then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인스턴스를 눌러가지고 옆에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있는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거를 na-then이 사용한다기보다는 na-then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면 훨씬 좋겠죠. 그 작업을 여기 플러스 기호 눌러 가지고 UI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 문서에 나온 대로 gcloud CLI를 활용해서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여기 바로 밑에다가 gcloud CLI 명령을 통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아마 바로 생성이 됐네요. 새로 고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na-then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또 새롭게 생성이 되었죠. 그 다음은 DB 접속용 사용자 계정을 생성할 겁니다. 루트 유저 한 명만 있기 때문에 그 루트 유저 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유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DB 접속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클라우드 SQL 스튜디오 있죠. 이거를 눌러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고를 수가 있고요. 사용자 쪽 내려가 보면 포스트그레스라고 해가지고 기본 유저 한 명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따로 na-then에서 사용할 유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create user 명령어 복사해서 비밀번호를 간단하게 1, 2, 3, 4, 5, 6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na-then user이고 비밀번호는 1, 2, 3, 4, 5, 6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바로 생성이 되었고 아까처럼 클라우드 SQL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에 이젠 두 개가 나오죠. na-then user라고 새롭게 생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시크릿 매니저에 민감 정보를 저장할 건데 위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이렇게 루트 패스워드나 혹은 사용자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넣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클라우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주기적으로 교체 알림도 주고 하는 추가적인 강력한 설정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민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클라우드 런에서 결국 NADN이 배포가 되면 포스트그레스QL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건데 접근을 할 때 비밀번호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클라우드 런 서비스 안에 그 비밀번호를 바로 넣기보다는 이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1, 2, 3, 4, 5, 6이라고 비밀번호를 정했으니까 이 위에 1, 2, 3, 4, 5, 6이란 거를 여기 클라우드 쉘 환경에서 dbpass.txt라는 파일에 일단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를 누르게 되면 dbpass.txt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cat으로 열어보면 1, 2, 3, 4, 5, 6이 그냥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클리어 한 다음에 gcloud secrets create 한 다음에 이름은 NADN DB 패스워드라고 해서 시크릿 매니저의 비밀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령어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이 다 되면 여기 시크릿 매니저 서비스로 들어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ADN DB 패스워드라고 생성이 되었죠. 여기 생성된 보안 비밀 안에 유저 패스워드인 1, 2, 3, 4, 5, 6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 다음엔 기존에 저장해놨던 이 dbpass.txt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삭제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또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인데 NADN encryption key를 생성한 다음에 또 똑같이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대로 순서대로 쭉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친 다음에 아마도 my encryption key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아까처럼 시크릿 매니저의 데이터 파일에 첨부를 하도록 해서 시크릿을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RM으로 아까 생성했던 것을 지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DB 패스워드 생성한 과정이랑 비슷하죠. 자, 이 명령어까지 끝났으면 클리어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을 할 거예요. 위에 플로우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 SQL 생성을 했고요. 시크릿 매니저까지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런이 이 서비스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접근하기 위해서 서비스 계정이 필요하고요. 이 서비스 계정을 만든 다음에 이 서비스 계정에서 클라우드 SQL과 시크릿 매니저에 접속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서비스 계정에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번에서 진행할 거예요. 자, 서비스 어카운트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네임은 여러분들께서 커스텀한 어떤 네임으로 서비스 계정 이름으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식 문서에 있는 그대로 명령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비스 어카운트가 크리에이트 됐고요. 크리에이트된 서비스 어카운트는 IAM 및 관리자에 보시면 서비스 계정이라고 있습니다. 탭이 이 탭에 들어가게 되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금 생성된 NADN 서비스 어카운트가 있죠. 여기에 역할을 두 개 연결하도록 할 겁니다. 하나는 시크릿 매니저에서 시크릿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고요. 하나는 클라우드 SQL 접속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방금 생성한 NADN 서비스 어카운트에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cloud CLI로 연결을 할 건데 제가 아까 클라우드 SQL도 열고 시크릿 매니저도 열고 IAM도 열고 해가지고 거기서 각각 클라우드 쉘을 켜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창을 바꿔가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환경 변수 설정이 휘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했던 변수 설정을 다시 한 번 더 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의 터미널에서 계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간과했네요.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시크릿 읽기 권한 부여 이 명령어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인딩이라고 해서 IAM policy for secret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 실행이 되었고요. 클리어 한 다음에 이번에는 동일하게 비슷한 코드로 클라우드 SQL 접속 권한을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CLI 코드들은 공식 문서에도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이 NADN 서비스 어카운트 이름에 서비스 계정을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코드를 제가 그냥 읽기 좋게 정리한 것 뿐이니까
공식 문서에도 똑같이 있는 코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뭔가 터미널에 출력이 많이 나오면서 수행이 명령어 실행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크릿 매니저에 접속을 해서 보게 되면 이 비밀을 아까 2개 만들었는데 비밀을 클릭해서 여기 권한 탭에 가서 보게 되면 저희가 생성했던 NADEN 서비스 어카운트가 보안 비밀 관리자, 보안 비밀 접근자 역할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키도 보게 되면 권한 쪽에 이렇게 NADEN 서비스 어카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SQL 접속 권한까지 부여가 되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명령어 하나면 운영 상황에서 NADEN 배포가 완료됩니다. 명령어들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NADEN이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요. 근데 NADEN 말고 NADEN 프로드로 NADEN 프로드라는 이름으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리전 설정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environment나 이런 것 등등은 DB 패스워드는 시크릿 매니저에 있는 걸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건드릴 거는 그냥 이 디플로이 할 때 디플로이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클라우드 쉘에 배포를 하면 되겠네요. 클리어 하고요. 여기 복사 붙여넣기 고쳐졌죠.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클라우드 런 서비스가 아마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클라우드 런 서비스로 가가지고 배포가 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NADEN 프로드라고 만들어지고 있죠. 이 프로드는 여기서 유저 UI가 배포가 되고요. 이 뒷단에 클라우드 SQL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여기 NADEN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들은 다 클라우드 SQL에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더라도 여기에 데이터가 다 남아 있으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클라우드 런을 이 DB에 붙이게 되면 그대로 동일한 NADEN 워크플로우를 이어서 개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지나니까 서비스 URL이 이렇게 떴어요. 이것도 새로 고침해보면 여기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해서 NADEN 프로드 누르게 되면 이 위에 있죠. URL이. 이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I가 잘 나오죠. 그럼 진짜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도 같이 보면서 데이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스턴스, 클라우드 SQL 인스턴스 클릭한 다음에 스튜디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SQL 스튜디오 데이터베이스는 NADEN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는 NADEN 유저, 비밀번호는 123456으로 설정을 했었죠. 그 다음 인증. 자, 인증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막 저장하지 않아도 딱 봐도 뭔가 연결이 되었구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 테이블이 아닌 이러한 테이블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게 뭐냐면 여기 NADEN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테이블들이 여기에 클라우드 SQL 데이터베이스에 쭉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50개네요. 자, 그 중에 저희가 볼 거는 아마 유저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여기 유저 테이블. 지금 이 유저 테이블이 있는데 이 유저 테이블을 쿼리 눌러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은 뭐 10개까지만 충분할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지금은 세팅된 유저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죠? 지금은 이메일, 퍼스트 네임, 레스트 네임 이런 거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 이메일과 이름으로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네임에 제 이름 넣고 레스트 네임에 제 성, 패스워드는 그냥 주로 쓰는 거 이렇게 해서 넥스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원가입이 되겠죠. 회원가입되고 이러한 것들 선택을 쭉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CICD 이렇게 스타티드 누른 다음에 이건 스킵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워크플로우를 생성할 수 있는 이 UI에 바로 접속을 했고요. 회원가입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클라우드 런에서 배포된 NADEN UI에서 회원가입을 했는데 그 회원가입 정보가 여기 클라우드 SQL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연동되어 가지고 이렇게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겠죠. 뭐 트리거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뭐 AI 모듈 에이전트 붙여가지고 뭐 워크플로우를 쭉 이렇게 만들 텐데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세이브 한 다음에 다운로드 누르면 이 워크플로우를 JSON 형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다가 다 저장이 되겠죠. 뭔가 크레덴셜이나 외부 환경 변수 넣는 그런 정보들도 다 여기 관련된 테이블들에 저장이 될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원가입 정보만 저장되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게 두 서비스가 잘 연동이 되어 가지고 작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NA된 컨테이너 한 대만 띄워가지고 배포를 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운영적으로 안전하게 클라우드 런에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까지 붙여가지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로 NA된을 클라우드 런에서 배포를 해보았습니다. 이 배포하는 과정은 제 설명 링크에 있는 이 NA된 공식 문서에 이 듀러블 모드 과정을 쭉 참고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노션에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이 플로우를 쭉 따라가면서 배포까지 완료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NA된을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려면 셀프 호스팅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서버에 도커로 셀프 호스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에 온프레미스, 즉 서버에 바로 NA된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한 설치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런 같은 클라우드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게 편의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NA된 AI 에이전트 관련된 워크플로우를 좀 많이 안정적으로 서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듀러블 모드로 해야 되지만 클라우드 SQL도 사실 쓰다 보면 가장 낮은 티어를 선택했더라도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 정도로 과금이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이지 모드로도 충분히 원하는 워크플로우를 많이 개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반드시 개발하신 워크플로우를 다운로드 해놔서 로컬에 저장해 놓는 그런 과정을 중간중간 수행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NA된을 DB까지 붙여서 운영 모드로 배포해보는 실습까지 완료해 보았습니다. 여기 공식 문서 링크랑 이 노션 페이지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같이 참고하면서 따라 하실 수 있게 설명란에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AI 관련된 내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